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85 디비전 2 라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약간 점수를 깎아 먹었는데, 근데 오늘 라운드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이었냐면,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라운드 저자분이 이번 라운드에는 그, 가능하면 지문이 짧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 그렇게 읽기 쉬운 지문이 있는 그런 라운드는 아닌 느낌이었어요. 뭐 어떤 느낌에서 그랬는지 같은 건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번 문제부터 보죠. A번 문제. A번 문제에서는 앨리스랑 밥이 어떤 게임을 해요. 그리고 그 스트링에 대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는 T 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그 스트링은 영어 소문자로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앨리스가 거기서 짝수 길이인 서브 스트링을 제거를 한대요. 앨리스가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밥은 앨리스가 한 다음에 홀수 길이인 서브스트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더 이상 그러니까 스트링의 길이가 0이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번갈아 가면서 최선의 수를 두면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할 때 앨리스랑 밥 중 누가 이기는지, 그리고 누가 점수를 몇 점 더 많이 가져가는지를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게임 문제가 나와가지고 꽤나 당황할 수도 있는데, 게임 문제, 좀 앞쪽에 게임 문제가 나오면 게임의 규칙이 굉장히 단순하거나 아니면 최적의 규칙이 되게 단순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점수를 많이 달까를 고민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어떤 스트링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그 스트링에서 우리가 그 스트링의 일부를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점수거든요. A는 1점부터 G는 26.6점까지. 글자 하나하나가 점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많이 가져가고 상대가 적게 가져가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만약에 글자가 n개가 있는데, 처음에 앨리스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앨리스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항상 더 좋겠죠. 그냥 짝수개의 글자가 나오면 앨리스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홀수개의 글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번에도 만약에 가능한 많이 가져간다면 맨 뒤에 있는 한 글자를 빼고 이만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한 글자를 빼고 이만큼을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만큼을 가져가거나 하겠죠. 그거 외에 다른 더 좋은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도 맨 끝에 있는 한 글자를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게 항상 더 좋습니다. 왜냐면 서브스트링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에서 한 글자 넘게, 예를 들어서 세 글자를 남기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밥이 나머지를 전부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길 수 있는 글자 개수가 작은 게 좋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끊을 거면 한 글자만, 오른쪽에서부터 끊을 거면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 하는 게 앨리스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만약에 스트링이 한 글자면 앨리스는 한 글자도 못 가져가고 밥이 한 글자를 가져가겠죠. 어떻게 하든 밥이 턴을 받았을 때 남아있는 글자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앨리스 입장에서 전략을 생각했을 때 그 짝수로 들어오면 다 가져가고 홀수면 하나만 남기고 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 가져가거나 하나만 남은 거를 밥 입장에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밥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스트링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수가 홀수면 맨 마지막 글자 중에 작은 걸 밥한테 주고, 짝수면 전부 앨리스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되겠고요. 그렇게 게임을 진행한 결과가 양수면 앨리스가 이기는 거고, 음수면 밥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딱 한 글자만 남기는 경우에 가장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더 작은 글자를 남길 거기 때문에 n이 2 이상이면 밥이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세 글자면 그 한 글자 남길 건데 그 한 글자가 나머지 두 글자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밥이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그 n이 1인 한 가지 뿐이고요. 그 나머지는 짝수이면 앨리스가 전부, 홀수이면 한 글자 빼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여기 적기도 하죠. 길이가 0인 스트링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앨리스랑 밥이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가져갔을 때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A번을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문제 B번을 보는데, 문제 B번에 전 굉장히 지문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 지문 진짜로 읽기 어떻게 하면 읽기 어려운 지문이 되는가에 대한 그 아주 모범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특히 이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이 굉장히 끔찍해요. 일단 이 첫 번째 문단 하나가 한 문장이고요. 일단 트리플렛 TUV를 정의를 하는데, 트리플렛 TUV라는 건 에서 T는 그 S의 서브스트링인 non-empty 어떤 스트링이고, 그리고 U랑 V는 어떤 캐릭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한 문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트리플렛의 정의를 제대로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그 T에서 T를 설명하고 한번 끊어야지 좀 호흡이 좀 편해지는데, 안 끄는 덕분에 SNUNV라는 그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그 트리플렛 T라는 건 어떤 T라는 스트링, 근데 T라는 스트링은 S의 서브스트링이다. 그리고 U랑 V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글자에 대해서 그 아니 두 개 서로 다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U랑 V라는 건 그 두 개의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어떤 트리플렛을 정의를 해요. 그때 그 어떤 스트링에 대해서 모든 트리플렛에 대해서 그 컨디션 그 조건이 맞으면 그 퍼펙틀리 밸런스드고 아니면 퍼펙틀리 밸런스드가 아니다라고 한대요. 저도 말하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으면 절대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이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이 ABA라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T랑 그 FTB라는 그 FT라는 개념도 이 밑쪽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FT라는 게 무엇이냐? FT는 여기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 그 스트링에서 캐릭터 C가 등장한 횟수를 FT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스트링에서 그게 등장한 횟수를 FT라고 했을 때 이만큼 등장한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A, B를 잡아도 그 FTA, FTB가 차이가 1 이하다라고 여기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BB를 잡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BB를 서브스트링으로 잡은 경우에 A의 등장 횟수랑 B의 등장 횟수를 비교하면 2가 차이가 나서, 그래서 A, B, B는 안 된다라고 이 지문을 봐서야 이제야 좀 무슨 소린지 조금 알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스트링에서 어떤 서브스트링을 잡아서 그 서브스트링이 2 이상 그러니까 이 ft라는 값이 2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 형태를 좀 변형을 해보면 U랑 V라는 그 두 글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U랑 V는 각각 26가지밖에 안 돼요. A부터 Z까지 26가지죠. 그러니까 총 약 한 800가지 정도? 그러니까 800가지 정도 케이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따져도 700가지 정도. 그래서 그 700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어떤 스트링을 잡았을 때 그 U랑 V가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U랑 V를 S라는 전체 스트링에서 U랑 V 두 가지만 빼고 전부 다 날려버린 스트링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B, A라는 스트링이 있으면 그러면 이 전체 스트링에서 그 A랑 B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A, B, C, B, A가 있다. 네? 꺼져라. 네, 이렇게 A, B, C, B, A가 있다. 이때 우리가 U랑 V가 각각 이렇게 A랑 이렇게 B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머지 글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B, A라는 이런 그 스트링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이런 스트링에서 서브스트링이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서브스트링이라는 건 이렇게 총 되게 많은 개수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A랑 B의 등장 횟수가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겠죠. 이렇게 B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면 그것만으로 A, B의 그 등장 횟수가 두 번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링의 길이가 3 이상인데 그 이런 부분이 없 이렇게 BB 이런 식으로 두 번 등장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그 우리는 그 FTA, B가 1 이하를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같은 글자가 두 번 등장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차이가 2 이상인 구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글자 페어, 그 U랑 V에 대해서, 그러니까 U랑 V라는 건 A에서부터 G까지죠. 모든 가능한 글자 페어에 대해서 그 전체 스트링을 이 두 가지 글자에 대해서만 뽑아내서, 그러니까 그 이 두 가지 글자에 대한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 그러면 노 아니면 yes를 출력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풀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 지문보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잘 자신이 없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설명을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중요한 설명인 UV가 A, B, C 중 하나다라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좀 위아래가 좀 바뀐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지문 자체를 읽기가 좀 어려운 편이었고 지문을 좀 위아래로 좀 정보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저도 이거 두 문장 읽고 뭔 소린가 했어요. 네, 이게 한 문장이고 이게 한 문장입니다. 확실히 문장 개수가 적긴 하네요. 뭐 그런 문제였고 확실하게 이쪽보다 이 지문 읽는 게 훨씬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 연속으로 등장하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가운데 글자 하나를 골라서 그 가운데 글자가 그 한 번 등장하는 사이에 다른 어떤 글자가 두 번 등장하면 그러면 그 두 번 등장한 게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아니면 이 문제는 시간 제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만 정도면 시간 제한이 꽤 길기 때문에 A부터 G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다 루프를 돌아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스트링을 다 만들어 본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글자만 사용해서. 이렇게 이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C번인데요. C번은 약간 방금 얘기했던 그 지문 난이도 면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좀 C번을 풀 정도 C번을 풀러온 분들이면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좋은 지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양의 정수 n이 있을 때 어떤 펠린드롬 인티저라는 걸 정의해요. 펠린드롬 인티저라는 건 그 0으로 시작하지 않는 정수인데, 그걸 순서를 뒤집어도 같은 정수인 걸 펠린드롬 인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n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펠린드롬 인티저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개수를 출력하래요. 그래서 펠린드롬 인티저라는 건 인티저의 합의 개수라는 건 그걸 구성하는 정수들이 각각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으면 같은 거다. 예를 들어 311이랑 131은 같은 거다. 근데 411이랑 311은 다른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펠린드롬 인티저라는 걸 여기서 그냥 대충 쓱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전체에 그 펠린드롬 인티저에 대한 예시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자리 스트링은 항상, 그러니까 그 1부터 9까지 한 자리 스트링은 전부, 한 자리 정수는 전부 펠린드롬 인티저인데, 뭐 112 이런 것도 펠린드롬이고, 뭐 121, 뭐 4 이런 것도 펠린드롬 인티저고, 이런 그 펠린드롬 인티저가 어떤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문제 지문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알았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맵색이나 아니면 뭐 동전 교환 문제 비슷한 DP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거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원소가 들어갔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작은 수를 먼저 넣고 큰 수를 나중에 넣는다. 뭐 아니면 큰 수를 먼저 넣고 작은 수를 나중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넣었던 원소를 또 넣는 과정이 그러니까 또 개수를 또 고려하는 과정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이 문제는 1부터 4만까지 답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수 n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그거보다 더 작은 모든 n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n에 대한 답을 미리 구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답을 구해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미리 구해 놓고 여기 B에서 B개의 그 질문이 들어오면 미리 구했던 답을 나중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위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1부터 4만까지 문제의 범위죠. 1부터 4만까지 가능한 펠린드롬을 전부 구해놔요. 왜냐면 4만 이하인 모든 펠린드롬이 답을 구할 때 쓰는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펠린드롬을 제일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제일 작은 펠린드롬부터 맨 마지막으로 넣었을 때의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는 과정을 모든 펠린드롬에 대해서 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부터 그러니까 nth i는 nth i 마이너스 nth i 플러스는 nth i 마이너스 p,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그만큼이 있을 때 여기다가 그만큼 뛰어넘은 걸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원소가 우리가 만약에 뭐 6을 넣고 있다. 그러면 이게 1에서부터 6까지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1에서부터 5까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앞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에 1에서부터 6까지로 만든 거에다가 기존에 6을 안 넣었던 여기에 답에다가 6을 넣는 맨 마지막에 6이 들어오는 답을 추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배열을 p의 개수만큼 갱신을 하는 게 이 코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코드가 좀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p 개수만큼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코드가 실제로 다른 코드랑, 그러니까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이게 p는 5에서의 테이블이고 이게 p는 6에서의 테이블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5까지 만들었던 답이랑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P는 5짜리 테이블에서 P는 6짜리 테이블을 한번 이렇게 복사 생성을 해놓고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더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테이블 개수가 몇 개냐면 4만 개 중에 팰린드롬 인티저의 개수가 한 루트 n 개 정도 될 거예요. 한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다 만들어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는 1부터, 그러니까 P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처리를 해서 모든 P에 대해서 다 처리한 배열을 한 줄짜리 만들고, 그 배열에서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뭐 여기의 값이 얼마냐, 여기의 값이 얼마냐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는 질문에 따라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전형적인 DP 문제였어요. 그게 DP 기초 연습 문제에 끼워 넣을 만한 문제였는데, 약간 지문이 읽기 힘들어서 그렇게 넣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연습 문제가 여러 개 있으면 가능하면 지문이 읽기 쉬운 쪽을 좀 넣고 싶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로스트 아리스메틱 프로그레션, 이 문제는 정수론 쪽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쓰진 않지만 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일단은 어떤 등차 수열이 있대요. 등차 수열 A랑 B가 있는데, 등차 수열 A랑 B에 겹치는 원소를 가지고, 겹치는 원소들만 가지고 만든 게 수열 C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열 A가 뭔지를 잊어버렸고 B랑 C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B랑 C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초항이 뭔지, 그리고 등차가 뭔지, 그리고 원소가 몇 개인지가 주어져요.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몇부터 몇까지 몇 간격으로 있는 경우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등차 수열, A가 될 수 있는 등차 수열이 무수히 많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유한하면 그 개수를 구해서 10억 7로 나눈 값을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경우인지,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경우인지 같은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는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등차 수열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4, 6, 8,
그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한 14까지 씁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C가 이렇게 3개다. 그러면 우리는 이 C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어떤 A가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는 어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그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안 되는 경우라면 그 A랑 C의 원소 중에 안 맞는 게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데 막 원소가 있어가지고 A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데 원소가 등장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C의 범위가 A의 범위보다 커져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C의 범위가 A의 범위보다 크면은 그런 A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외에 뭐가 있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한번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그 배수가 그러니까 그 등차가 C의 등차가 B의 등차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 위쪽은 막 4씩 건너뛰고 있는데 이쪽은 플러스 6씩 건너뛰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플러스 6에 해당하는 C가 플러스 6씩 건너뛰고 있으면 이 플러스 4짜리인 A랑 매칭이 안 되겠죠. 이렇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적당한 A가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그렇다면 존재한다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또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맨 왼쪽 끝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A가 여기서부터여도 상관없고 여기서부터여도 상관없고 여기서부터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B의 왼쪽 끝이랑 C의 왼쪽 끝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무수히 많아요. 오른쪽 끝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이 겹쳐 있는 경우에도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이 겹쳐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4, 8, 12까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여기 이 뒤에 16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긴 14까지만 있지만 C는 16이 실제로 C가 아니라 A에는 16이 등장하고 C에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A의 범위를 늘릴 수 있으니까 맨 왼쪽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맨 오른쪽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원소를 막 추가해서 무한히 많은 차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무수히 많다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닌 경우, 유한하게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데요. 유한하게 등장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어떤 A랑 C에 등장하는 간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의 그 간격을 B라고 하고 이거의 간격을 C라고 할 때 B랑 C의 값에 따라서 그 원래 수열 A의 그 그러니까 원래 수열 중 하나였던 A의 등차가 어떤 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A는 항상 C의 약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C의 약수인 어떤 A.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A를 C로 나눈 나머지는 안 되죠. C를 A로 나눈 나머지는 0이어야 한다. 라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어, 만약에 B랑 C가 같다면 B랑 C는 같으면 그냥 추가 조건이 없어요. 근데 C가 B보다 큰 경우, C가 더 작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쪽이 합친 경우이기 때문에
겹친 경우가 항상 더 크거나 같죠. 그래서 C가 더 작은 경우는 등장하지 않는데 C가 더 큰 경우에는 어떤 A의 범위가 C의 약수이면서 B의 약수는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B의 약수가 돼버리면 그 C에서 등장한 것보다 더 촘촘한 범위로 이 C라는 수열이 생겨버릴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4고 이쪽이 2인데 그 B의 약수인 2의 약수 어떤 2인 등차 수열 A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C의 간격이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C의 약수이면서 그 그러니까 C의 약수인 등차 수열들 중에서 그 B랑 GCD를 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정확하게 C가 나오는 경우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C의 약수인 수들 중에서 그 찾은 수랑 원래 B의 등차랑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게 C가 나오는 경우에만 답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경우를 전부 찾아가지고 그걸 D라고 해봅시다. D라는 배열에다 D는 이렇게 가능한 그 등차다라고 하고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몇 개나 발생하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그 2에서는 없고 4에서는 있으면 우리는 그 2 이후에 시작해야 되고 4나 아니면 그 이전에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넣을 수 있는 칸이 총 2칸이 돼요. 그럼 2칸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만약에 등차가 1이면 그러니까 뭐 A는 1이면 그 2개가 될 거고요. A는 2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죠. 1개. 이게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이 전체 구간의 크기를 이 가능한 등차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그 간격으로 나눈 게 이 구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더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엄청 복잡하죠. 네, 저도 제가 이 문제를 대회 중에 풀지 못했는데 제가 못 풀었던 부분은 저는 여기 이게 그 C의 약수면 항상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GCD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대회 중에 좀 실수를 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진 않는데 좀 뭐 끝부분 체크, 끝부분 체크, 끝부분 체크만 여러 번 하는 문제죠. 되게 틀릴 만한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문제 D번이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하려고 해요. 뭐 문제 F번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F번에 있는 것 치고는 난이도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뭐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다음 컨테스트 때 다시 보도록 하죠. 요즘에 되게 컨테스트가 많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많냐면 저는 포커는 안 해요. 어, 이틀 뒤에 디비전 3가 있잖아요. 근데 디비전 3 다음에 또 디비전 3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비전 2 아직 라운드 넘버 안 정해진 거 있는데 그 다음에 디비전 4가 있어요. 일단 2년 만에 1년 만인가 2년 만에 처음 돌아온 디비전 4가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디비전 3 컨테스트도 되게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모레 아마 대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코드잼이랑 안 겹치지. 코드잼 다음 주죠. 별로 한 일정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